자, 우리 필수 문제로 마무리하기라고 하는 부분에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1번.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대표값과 삼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 떠올리시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 세 자료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료 A, B, C라는 세 개의 자료를 줬고요. 각각의 자료에 대한 어떤 값들이 주어졌습니다. 자, A 자료의 평균과 중앙값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A 자료의 최빈값은 1,6이다. 일단 A 자료에 대한 해석인데 A 자료는 전체적인 평균은 얘네들의 별량의 총합을 구하는 거죠. 0, 1, 1, 6, 6, 12, 16 더하면 이거 42네요. 자료의 개수가 7개니까 평균은 6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값을 구하는데 7개의 자료이기 때문에 네 번째 오는 것이 중앙값이 됩니다. 중앙값은 6이 되네요. 평균과 중앙값이 같아요.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최빈값, 여기서 많이 보여지는 값은 1, 1, 6, 6이 두 번씩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최빈값은 1과 6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도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주어져 있는 B자료의 중앙값과 최빈값. 일단 최빈값은 15예요. 그 중앙값은 이게 자료가 6개이기 때문에 6개일 경우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평균, 중앙값은 15와 15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뭐 당연히 15일 수밖에 없죠. 중앙값과 최빈값이 같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음에 4번은 자료 C를 놓고 보는데 자료 C에서는 666, 10, 10, 10, 6이 3번, 12 3번이라 최빈값이 6과 10 둘 다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주어져 있는 중앙값. 중앙값은 6과 10의 평균으로 잡아야겠다. 이게 6과 10에 대한 평균값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중앙값은 9가 아니라 8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맞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개의 별량 A, B, C의 평균이 23일 때 4개의 평균을 구하세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서 23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주어져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총합은 69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원하는 4개의 별량에 대한 평균은 A, B, C에다가 27을 더해서 4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앞에서 구한 69를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얘네들을 다 합치면 96이 되죠. 얘네들을 4로 나눠야 되니까 24, 평균은 24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24를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다음 줄기와 잎 그림은 찬혁이네 반 학생 10명의 한 학기 동안의 봉사활동 시간을 조사하여 그린 것이다.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A, B, C 시간이라 할 때 A, B, C의 대소관계. 일단 직관적 판단이 가능한 걸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앙값이 전체 학생 10명에 대한 중앙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그 중앙값의 위치는 5번째와 6번째가 되겠죠. 10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와 6번째 자료면 14와 17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2분의 31, 15.5가 되겠네요. 15.5 이렇게 다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 건데 여기서 유일하게 반복적인 숫자는 14가 두 번 나왔어요. 따라서 최빈값은 14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B가 15.5인 거하고 C가 14인 것까지는 구했습니다. 평균은 전체 자료의 총합, 줄기가 0일 때 6이니까 6시간, 8시간, 그 다음 12시간, 14시간, 14시간, 17시간, 그리고 20, 23, 26, 35까지 다 더해서 전체 학생 수 10으로 나눠야겠죠. 이런 다 더해야 됩니다. 다 더하면 175시간이 돼요. 175시간이 돼서 10으로 나누면 17.5. 얘가 이제 A가 됩니다. A, B, C. 그러면 CBA의 순서겠는데 CBA 5번이 답이 되겠다. 단순하게 중앙값, 최빈값, 평균이라고 하는 값들을 구해나가는 과정을 따라갔고요.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A, B, C에 대한 값을 구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구할 줄 아는 값이라 좀 귀찮긴 한데 뭐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죠. 자,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4번에 주어져 있는 자료, 다음 자료의 평균이 19다. 평균이 19다. A 빼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게 편차를 구하는 거니까 편차의 편차의 총합,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따라가면 되겠다.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18 빼기 19 마이너스 1, 21 빼기 19 2, 16 빼기 19 마이너스 3, 17 빼기 19 마이너스 2, C 빼기 19가 4이므로 C 자리에는 23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계산하시면 28이라는 숫자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A 빼기 B 더하기 C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 중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유별나게 작은 값, 유별나게 큰 값, 주어진 자료 속에서 뭔가 약간은 극단적인 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들을 비교해 보면 4444, 0202, 200, 요 200이 문제네요. 답은 2번이 되겠다. 2번은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더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3번, 4번, 5번도 대부분 비슷비슷한 자료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나은 2번을 답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6번은 아래 표는 학생 5명의 평균의 몸무게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몸무게의 평균이 47kg이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편차를 모두 다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X부터 구할까요? X를 구하려면 편차의 총합이 0이어야 하므로 주어진 자료는 음수가 마이너스 4, 양수가 플러스 8, 그러면 4 더하기 X가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다 라고 하는 걸 먼저 구할 수 있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A 값을 구하면 우리는 이 편차를 평균에 더하면 각각의 별량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47에 편차 마이너스 3을 더하게 되면 44, A는 44kg, 그 다음에 B는 49kg, C는 46, B는 43, E는 6을 더하니까 53kg이 되겠네요. 따라서 1번 X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B의 몸무게는 49kg이죠. B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C의 몸무게는 평균보다, 그죠?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보다 작게 나가는 걸 의미하고, D의 몸무게 43,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학생은 여기서 가장 많이 나가는 건 2가 되겠죠. 평균보다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보다 많이 나가는 학생, 이건 편차가 양수인 학생은 2명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B하고 2가 있어요. 따라 최종적인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49kg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갈까요? 7번 넘어갑니다. 7번에 보면 다음 표는 어느 가게에서 6개월 동안 단체 손님이 방문한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단체 손님의 방문 횟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방문한 횟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야겠죠.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를 알려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 그러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하려면 또 평균부터 구해야겠다. 자, 평균을 구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자료의 총합 90을 자료의 개수 6개로 나누면 매월 단체 손님의 방문 횟수는 평균적으로 15회가 평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하면 자, 첫 번째 17 빼기 15 2가 되죠. 11 빼기 15 마이너스 4, 12 빼기 15 마이너스 3, 19 빼기 15 4, 15 빼기 15 0, 16 빼기 15 1,
얘네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하죠. 그리고 나서 전체 값을 6으로 나누면 지금 제가 써나가고 있는 자료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4, 16, 9, 16, 0, 1을 더하면 46이 됩니다. 얘를 6으로 나누게 되면 3분의 23, 3분의 23이라는 값이 분산이 되고요. 지금 이건 분산을 구한 거죠. 분산. 최종적으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지.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셔야 돼요. 루트 3분의 23, 3분의 루트 69. 유리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평균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해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분산, 다시 루트 씌우게 되면 표준 편차.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8번이에요. 8번. 다음은 학생 5명의 영어 성적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분산과 표준 편차. 편차를 주면 우리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고, 거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니까 당연히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 x가 문제네. x부터 구할까? 전부 다 더하면 2 플러스 x만 남아요. 얘가 0이어야 되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부터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편차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7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을 5로 나누면 지금 이 식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자료들 다 더하면 110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 분산은 22. 이게 분산을 구한 거야. 분산. 이제 표준 편차도 구해야겠죠. 표준 편차는 구한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돼요. 루트 22. 이게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편차를 주면 사실 더 행복한 거야. 왜? 편차가 그걸 결국에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 구할 때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거 구하면 되잖아. 9번입니다. 9번. 여기 주어진 자료들의 평균이 6이다. 분산을 구하세요. 야, 이거는 다 구해야 되네. 평균이 6이니까 3하고 10하고 x하고 그냥 다 더해볼까요? 29 더하기 x를 6으로 나누면 6이 돼야 돼. 29 더하기 x가 36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x라는 값이 7이어야 한다라는 걸 우린 구할 수 있고, 평균이 6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편차를 구해보면 3 빼기 6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 x가 7이니까 1, 5 빼기 6 마이너스 1, 4 빼기 6 마이너스 2. 이게 편차들이야. 제곱해서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자료 6개니까 6으로 나눌 거예요. 6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는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 더했더니 32, 6으로 나누면 3분의 16. 따라서 분산은 3분의 16이 분산이 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다음 페이지 10번, 다음 단으로 넘어가죠. 10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대표값과 산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 옳은 걸 고르라고 하지. 옳지 않은 걸 구하랍니다. 중앙값은 주어진 자료 중에서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그죠. 왜냐하면 자료가 짝수개면 중앙에 있는, 예를 들어 10개면 5번째와 6번째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그 평균을 구하다 보면 그 자료에 없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죠. 맞습니다. 대표값으로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알 수 있다? 아니죠. 이건 산포도로부터 알 수 있는 거고, 분산이 클수록 별량은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아주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은 표준 편차가 서로 다르다. 평균과 표준 편차는 사실 관련이 없죠. 더 관련이 있는 건 편차예요. 편차들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 표준 편차가 같겠죠. 자료가 다르더라도, 평균이 다르더라도 표준 편차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니은과 리을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11번.
다음 보기 중에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차례대로 고르세요. 평균이 4래요. 일단 가장 작은 건 무조건 니은. 그지? 직관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 자료들이 전부 다 4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여기 주어져 있는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얘네들의 편차는 전부 다 0이란 얘기거든. 0이라는 값을 가지고 표준 편차 분산을 구하면 얘네들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평균 4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역시 디귿이겠네요. 디귿은 편차가 3-3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게 비읍에 있지만 비읍은 앞에 있는 4개의 자료는 편차가 -3 플러스 3 -3 플러스 3인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00이거든요. 따라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디귿이 가장 크고 니은이 가장 작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아래 표는 5개 반 학생들의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은 그 반을 대표하는 성적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려면 이 자료의 특성들을 판단하고 봐야겠죠. 일반의 학생 수, 이건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만 놓고 봤을 때 전체 학생 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어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은 어떤 개별적인 상태들의 분포 상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역시 2번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어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은 3반에 있다. 개별적인 학생의 성적은 모르겠고요. 3반의 성적이 3반이 국어를 가장 잘한다. 어떤 대표성을 나타내는 3반 전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반에 가장 잘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4번 국어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은 1반보다 2반이 많다. 그죠? 90점 이상이라는 학생들의 상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4번도 옳지 않습니다. 국어 성적이 가장 고른 반, 성적이 가장 고르다라고 하는 건 표준 편차가 작은 반이죠. 4반의 표준 편차가 3으로 가장 작으므로 5번에 주어져 있는 보기는 맞습니다. 대표성을 나타내는 3반이 국어를 가장 잘하는 반이다. 자료가 그 성적이 가장 분포 고르지 않은 반은 5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평균과 분산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학생수, 전체 학생수 아니면 몇 점 이상, 몇 점인 학생 이런 학생들에 대한 위치는 평균과 표준 편차만으로는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